어때요?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는 지수가 끝나가는데 한 2주 전쯤 지수를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생소함은 지금 없죠? 어떤 표현들에 대한 거는 많이 이제 눈에 좀 익숙해졌을 테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A의 X승을 치환할 때 T의 범위가 양수다.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꼴을 T로 치환했을 때 걔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범위를 항상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접근에서는.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증가함수의 접근,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그때 최대 최소의 접근. 그러니까 큰 틀로는 이렇게 쌤이 대략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어렵지 않게 떠오른다. 그러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항상 지수 표현이 나왔다. 뭐부터 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증가 감소. 밑이 크냐 1보다 크냐 작냐. 그걸 보고 함수에서는 그래프에 대한 점근선. 방정식에서는 치환할 때의 모습의 그 범위. 부등식에서는 부등호가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물론 실생활 예제에서는 지금 말한 것들로 내가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이런 접근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미 처음에 이야기하는 요 정도가 접근이 원만하다면 부등식에서 이제 최고 난이도 정도 말고는 접근이 다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필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자, 일단 21번은 지금 말한 것을 듣고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제 문자 많이 나오면 헷갈리잖아. 뭐가 헷갈린 거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며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며 자 이런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거야. 나에게 범위를 알아서 나누어서 푸세요라고 하는 대표적인 접근. 나보고 범위를 알아서 나누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라는 거지. 식이 두 개인데 하나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나눠라? 1보다 클 때의 상황과 0과 1 사이인 경우로 나눠서 나보고 풀으라는 걸 이제 하나로 지금 놨다. 이것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자, 1보다 클 거면 지수끼리도 어떨 거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거다. 자, 문제는 자 이렇게 푼 다음에 뭘? 1보다 큰 범위에서의 해만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1보다 큰 범위에서 2분의 5보다 큰다. 이게 이제 크다가 해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모두 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지요. 두 번째는 0과 1 사이에서는 위에 있는 부등호 방향이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자, x는 2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2분의 5보다 작아요의 공통범위.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0과 1 사이가 x의 범위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나온 해하고의 교집합. 1보다 큰 범위에서 나온 교집합, 0과 1 미만 사이에서 나온 교집합이 각각의 해가 되겠다. 그래서 해는 예 또는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미지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실전형의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너 지수부등식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 그냥 이런 질문이라서 수행평가나 어떤 이제 단답형 서술형에 이제 1, 2번 정도에 들어올 때는 있어요. 가끔. 간혹 들어올 때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밑이 미지수야?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특히 부등식 밑이 1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 분리가 중요한데 그걸 안 줬어? 나보다 그냥 두 개 따로 풀라는 거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자, 21번의 접근. 이해되겠죠? 자, 범위를 나눠서 그 범위에 대한 해를 취한다. 자, 이제 22번은 실전형에서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연립부등식, 여러분들이 한 중2 정도의 교육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연립부등식은 자, A보다 B가, B보다 C가, 자, 이렇게 나오는 한 줄짜리 연립부등식이면 원래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앞에 있는 두 개. 자, 이것으로 부등식 하나, 뒤에 있는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을 하나 만드는 게 원래 연립부등식에 푸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어떻게? 한 방에 풀 수 있어 보여. 왜? 다 밑이 하나로 바뀌니까. 같은 밑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 3, 얘도 3, 얘도 3으로 바꿔보자.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3의 1제곱, 3의 2분의 1제곱. 자, 3의 2분의 3제곱. 이제 잘 보입니까? 3루트 3. 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에요.
자, 지금 현재 지수 부등식은 A, B, C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지수에 있는 애들로 부등식을 만들었더니 뭐가 됐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지수에 대한 부등식 꼴도 역시 A, B, C 꼴로 나타났다. 그럼 얘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부등식, 뒤에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을 짝꿍 쳐서 자,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찾자. 자, 그러면 기억은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자, 2번은 x 넘어가고 2번 2분의 3 넘어오면 1 빼기 2분의 3. 1 빼기 2분의 3.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공통범위.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수직선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초과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그래서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 초과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입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선이 없어도 이제 확인될 정도긴 한데 자, 그래서 보통은 지수꼴에서의 연립부등식은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밑을 똑같이 만들어서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지수끼리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하면 지수끼리 부등호 반대로 만든 다음에 이제 요꼴로 변형이 되는 이런 식이 일반적인 연립부등식이 돼요. 뭐 알아보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나왔다. 자, 요 정도가 돼요. 자, 추가 응용된 문제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23번에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지수 부등식에서 제일 난이도가 확장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지수 부등식의 최고 난이도 문항은 지금 요 23번의 문제의 응용의 접근 방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장이 될 거예요. 우리 지수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 기억나고 있어야 되는데 지수 방정식에서 뭐 있었어? 두근의 곱 알파 베타를 묻는 건데 t로 치환한 식에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묻는 건데 두근의 곱에서 찾았다. 이게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의 대표입니다. 인수분해 안 될 때. 그게 이제 앞에 찾아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지수 부등식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문항이 얘인데 아까 우리 개념 익히기에서 본 거야. 문제가 우리에게 주기는 x라는 문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기는 x라는 문자가 없어. 다른 문자로 풀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잖아. 치환을 할 때는 항상 그 따라가야 돼. 범위를 잘 따라가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따라가는 문자 t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자, 그러면 이거부터 가야 돼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불러?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절대부등식.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웠어요. 절대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고 그 중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에서 특별하게 4가지를 정리했었단 말이야. 2차 부등식의 모습.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클 조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항상 0보다 작을 조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 4가지를 했습니다. 2차에서라고 했어요. 2차, A는 0이 아닐 때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자,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위에만 그려져야 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0이랑 같은 건 교점을 말하니까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지? 아래로 볼록. 판별식은 음수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래로 볼록, 판별식은 음수. 기억나니? 정말 많이 푸는 거예요. 항상 성립할 2차 부등식은 판별식으로 푸는 유일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뒤로. 판별식으로 푸는. 항상 0 이상이면 위에 그려지는 건데 접하는 것까지 0이 되는 것까지 괜찮으니까 자, A는 양수, 판별식은 0 이하. 이거 아직도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상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판별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교점 개수야. 항상 교점 개수.
교점이 없어요. 음수. 교점이 하나까지 돼요. 0 이하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아니야. 판별식은 함수값 아니야. 자, 항상 0보다 작아요. 어디 그려져? 아래에만 그려줘야 돼요. 음의 영역.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어야 돼요. 위로 볼록이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때? 작다. 아래쪽은 작다 실수 안 해. 다 작다니까. 위에 그릴 때도 작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작거나 같다, 위로 볼록, 만나는 것까지 된다. 자, 어디 달라져? A는 음수, 판별식은 0이야. 자, 여기까지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조건이었어요. 2차 부등식. 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풀고 왔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진짜 바뀌어야 돼, 마인드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자, 2차를 빠르게 푸는 이런 도구도 있지만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으로 접근을 항상 신경 써야 돼. 최대값, 최소값.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무슨 소리냐? 자, 주어진 x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입을 했더니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갈아타야 돼요. 이걸 갈아타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얘가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얘가 항상 0 이상이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주어진 범위에서 뭘 찾으러 가야 돼? 최대, 최소를 찾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겠지?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성립할 부등식은 뭐라고 생각한다? 최대, 최소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대, 최소. 그러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앞에서 했잖아. 최대, 최소 했지? 그걸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모든 실수일 때가 있고 얘가 확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누구 이상, 누구 이하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니? 그럼 어떻게 푼다고? 이 범위에서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을 찾으러 가는 문제라는 거야. 이제 됐지?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거 안 쓴다 앞으로. 정리 안 해도 되지? 정리 안 해도 되지? 모든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조건인 거야.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할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그 실체를 보면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애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고 그걸 지금 하는 말로 바꾸면 얘가 최소값인데 말이야. 얘가 최소값.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로 바꿨잖아. 그치? 그러면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면 그지? 꼭지점이 들어가면 꼭지점에서 항상 최소죠. 아래로 볼록 기준 꼭지점이 포함된 범위라면 항상 꼭지점에서 최소잖아.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풀겠네. 오케이? 자, 위로 볼록인 애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로 볼록인 애가 꼭지점의 좌표를 주어진 범위에서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 참수의 식을 보고 주어진 범위에서 살필 때 항상 0보다 커요, 작아요?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풀 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최대 최소가 중3 때 또는 고1 때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풀 때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했잖아.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그러면 내가 풀려고 하는 식에 꼭지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왜? 걔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최대 최소니까. 그러면 걔가 안 들어간다면 그때 달라지는 거지. 꼭지점이 안 들어간다면. 자, 그러면 이 대칭축의 식이 뭡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의 대칭축의 식이 되죠.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이제 갈아타는 건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꼭지점이 있냐 없냐.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지? 자, 문제 풀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자, 우리 이거 중요 표시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중요 표시 100개짜리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2를 앞으로 빼면 자, 2의 2x제곱 마이너스 4, 3, 12, 2의 x제곱 자, 2k는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 되는 거.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치환하는 거는 지금 많이 봤으니까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야. 그럼 항상 선생님이 이쯤에서 멈추죠. 뭐 신경 쓰라고 멈춰? 오늘 여러 번 나왔잖아. 뭘 신경 쓰라고? t의 범위 신경 쓰라고 항상. t의 범위를 신경 못 쓰고 t의 범위를 이해 못하고 t의 범위를 고려하지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범위에 함정이 없으면 맞고 이 범위에 함정이 생기면 틀리고 그래 내가 어디 틀린지 몰라. 자, 거기까지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봅니다. t는 0보다 크다예요. 여기서 해석하세요. 모든 실수 x에서를 양의 실수 t에서로 재해석을 해야겠지.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다음에 t에 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모든 실수야 제한된 범위야. 제한된 범위가 왔지. 제한된 범위가 생겼잖아. 우리가 해석하는 건 t니까. 그럼 여기서 뭘 살피라고 그랬어? 뭘 살피라고 그랬어? 꼭지점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보랬잖아. 꼭지점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를 했더니 t는 6입니다가 이게 대칭축의 식인 거예요. t는 6인 거 알겠니? 자, 이해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아래로 볼록이 내고 여기가 얼마야? t는 6이야. 표준화하면 t-6의 제곱 블라블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니까 6보다 왼쪽에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습니다.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파란색 범위에서 꼭지점을 포함한 범위에서 최소값이 누구니? 누구야? 얘지.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그걸 살펴. 그러면 자, 다음이 항상 성립할 범위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녀석의 무엇을 찾자 그래서? 최소값.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야? 6일 때. 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표준화를 해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표준화 과정을 우리는 없이 풀어야 된다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t가 6일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표준화 이제 관계없이. 꼭지점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t가 6일 때 이 꼭지점의 좌표인 2k-36이 최소값이 될 거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될 거다. 얘가 0보다 크면 될 거다. 따라서 k는 18보다 커요. 이게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뭐 풀었는지 이해돼? 지금 얘는 함정이 없는 문제를 푼 거예요. 함정이 없다. 변수가 없다라는 건 여기에 대칭축이 포함된 식의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야. 대칭축이 포함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이잖아요. 대칭축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귀찮아져요. 자, 대칭축이 포함된 것에 확인됩니까? 대칭축의 식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의 식을 자꾸 뽑아야 돼. 작년부터 강조한 거야. 딱 보고 대칭축 t는 6. 이거 안 나오고 있으면 100번 써서라도 연습해야 돼요. 이 두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두 줄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푸는데 필요가 없어. 6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해설서의 이야기야. 그걸 선생님이 말로 썼잖아. 말로. 이해를 해서 이건 두 줄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꼭지점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식이에요. 여기서 대칭축이 6이므로 그 범위에 들어가는 말로만 쓰지 않는단 말이야. 해설서는.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보여주는 것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선생님이 변형해서 확장할 거야. 이해됐으면. 자, 그러면 K값 범위 끝났다.
어? 자, 이 변형. 플러스로 바꿉니다. 변형했다 이제. 플러스로 바꿨어. 자, 플러스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칭축이식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6이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칭축이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내가 대입하는 범위는 0보다 크다니까 이쯤부터 있겠지. 근데 0이라는 값은 실제로 대입하는 거냐 안 하는 거니? 대입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보는 그래프는 여기입니다. 시작점에서 빵꾸가 빵꾸 뻥 났다는 거 뭐야? 이 값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함수는. t는 0보다 클 때 얘가 어때야 돼? 얘가 최소값. 이 녀석, 이 파란색 부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지금 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이 있어? 없어? 지금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값이 최소값 아닙니까? 아니지. 이 값이 0.1일 땐지 0.01일 땐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그래프예요. 대입하는 값, t가 0일 때부터 대입해야 0일 때가 최소값인데 0보다 큰 거부터 대입하니까 얘는 최소값이 없단 말이야. 지금 말하는 게 최고 난이도야. 지금 말하는 게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빵꾸 뚫린 증가함수, 빵꾸 뚫린 증가함수, 최소값이 없어. 빵꾸 뚫린 감소함수, 최대값이 없어. 시작하는 값이 최소값이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값을 취하지 못한대.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0을 대입한 값을 최소값으로 대체해서 풀어야 돼요.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0입니다 라고 하는 건 x축이니까 x축이 이렇게 걸쳐 있다. 성립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파란색 부분의 값들은 x축보다 위에서만 그려지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 시작하는 값, t가 0일 때에 이 시작하는 값이 최소값을 대체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건 물론이고 얘가 0일 때까지도 성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원래 최소값이 크다인데 크거나 같다로 등호가 붙어버려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인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 최소를 푸는 지수부등식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호가 없는 최대 최소를 풀 건데 여기에 등호가 붙는 일이 발생을 해. 최종 결과에서. 이 부분이 너희들이 수트라인까지 되게 어려울 내용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소값이 없을 건데 그 값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등호가 붙는다. 지금 이 멘트를 앞으로 선생님이랑 최소 5번 이상 들을 텐데 지금 그 정도만 연결해 놓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있네? 언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최소값을 찾으러 갔는데 최소값이 없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정도를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 이해돼? 이게 중요하거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몇 개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안 나와 있네. 저기 나와 있구나. 어느 걸 볼까? 112번에 1번이 일단 비슷합니다. 112번에 1번. 자, 25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거 튀어나가고 자,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자, t는 양수. 자, t가 0보다 클 때 최소값. 자, 대칭축 뭡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 t는 5입니다. 대칭축 포함했어 안 했어? 포함했어 안 했어? 했지? 자, 대칭축을 포함했다면 어디에서 최소값이라고? 꼭지점에서 최소값. 5일 때 최소값. 그러면 t가 5일 때 그 값이 양수.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야.
꼭지점을 포함하면 어렵지 않은 거야. 꼭지점일 때 최대 최소니까. 그래서 그때 5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표준형 만들 필요 없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유형을 했습니다. 아마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이것에 확장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또 떠들어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자, 마지막 필수 예제 2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식 세우기 전에 읽긴 다 읽어봤죠? 시간이 음미해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이런 거 100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문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딱 보면 식이 어떨지 알죠? 여러분들의 포인트입니다. 해석할 때.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자, 뭐뭐 할 때마다 일정한 일이 벌어지는 이 녀석의 식을 복리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쯤에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2배로 증가, 한 번 할 때마다 절반으로 감소, 이런 거. 그래서 뭔가를 할 때마다 2배로 증가하면 요게 t번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쵸? 뭐뭐 할 때마다 1시간마다 2시간마다 3분의 1로 감소한다. 3분의 1로 감소한다. 그러면 얘가 3분의 1의 t제곱 a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한 게 이제면 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해요. 그럼 2분의 t. 3시간마다 3분의 1이 돼요. 그럼 3분의 t.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75% 감소라고 하는 것이 몇 배가 될 거냐고 숫자, 문자 이런 걸로 이제 분수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75% 감소하면 몇 퍼센트 남는다는 거지? 25% 남는다는 거지, 그치? 그럼 25%가 분수로 몇입니까?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필름이 A라고 하는 애가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 감소가 되니까 그 녀석의 4분의 1만 그 다음에 이 필름을 통과한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장의 필름을 통과하면 또 다시 그것의 4분의 1만 통과해서 넘어간다는 거야, 빛이. 이렇게 해서 이 필름을 T장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의 T제곱 A만큼만 남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A만큼의 양이 갔는데 T장을 통과하면 이만큼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자파가 저만큼 남는데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대. 이렇게 T장을 통과했더니 처음 양의 1024분의 1보다 이하가 만들려면 몇 장 지나가야 되니? 이렇게 된 거야, 식이. 그래서 처음에 양을 안 줍니다, 잘. 그래서 처음에 양을 선생님이 A로 시작을 했고요. A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 전자파의 세기가 4분의 1이 남으면서 넘어가는 T장을 통과한 식 이해됩니까? 그게 처음 양의 1024분의 1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이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수 부등식. 자, 그러면 1024분의 1은 2분의 1의 10제곱이죠. 자, 처음에 양 A는 약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식이 2분의 1의 2t제곱, 2분의 1의 10제곱이 남게 되니까 자, 이제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 반대. t는 5 이상. 5장 이상을 통과하면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지수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 지수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한 번 똑같은 일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율. 1시간마다 2배 되는 박테리아. 한 번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이 되는 특수한 필름. 그 배수, 몇 배가 되느냐를 찾아서 그 배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이해되는 순간 얘는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몇 개 안 되는 문제지만 특히 23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길었어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확인 체크 연습하시고요. 그거 다 끝나면 우리 프린트 다 풀어 오시고요.